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재형 목사 어제 수사심의에 결정이 났는데 반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결과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과 내용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24일 어제 예상을 깨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소 권고가 났다. 네. 예. 어제 수심위는 8시간가량 굉장히 긴 논의 끝에 밤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수심위는 3시간에 걸쳐서 검찰 수사팀 의견을 듣고 또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 측 의견을 들은 뒤에 다시 수사팀을 불러 질의응답을 이어간 뒤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 목사 측은 이 김 여사 방문 당시에 촬영했던 추가 영상과 검찰 조사 당시 검사의 유도 신문으로 해설될 수 있는 대목이 담긴 이 녹음 파일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특히나 주목됐던 부분이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15명의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단 한 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습니다. 8대 7. 네, 그만큼 네. 굉장히 치열했던 그러네요.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이었고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번 수심위 결과는 지난 6월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렸던 이 김 여사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던 것과는 조금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수심위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르면 이번 주에 이 명품백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고심도 한층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자, 검찰이 지금 다른 결론을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권고긴 하지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탁금지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 수사심의에는 그렇게 본 거네요. 네, 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최대 쟁점은 이 최재형 목사 간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연관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용 대상 혐의로 거론된 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등이 모두 이 직무 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접견 수단이거나 축하 선물일 뿐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한편 수심위원들의 판단은 정반대였던 겁니다. 수심위가 정확한 판단 근거는 어제 밝히진 않았지만 최소 직무 관련성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청탁금지법 8조 사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네. 같은 조 5항은 이 같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 목사에게 적용되는 게 이 5항입니다. 5항 이 적용. 건넸다는
건데요. 그렇죠. 4항과 5항은 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김 여사에게도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 관련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는 해석도 그렇죠. 나오고 두 있습니다.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인정된다면 준 사람 인정됐는데 받는 사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다는 건데 결국은 수사심의회가 최재형 목사 사건은 김건희 여사 건과 달리 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수심이 결론 예. 이후에 자연스럽게 공과 시선은 이제 검찰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검찰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어제 수심이 결과가 나온 뒤에 두 차례의 수심이 결정을 참고하고 또 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만약 수심이 결론대로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에 이를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그간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 여사 출장 조사 등 오히려 수사 공정성조차도 의심받을 만한 그렇죠. 상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여론과 이 수심이 결론을 무시했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엄청난 비난을 또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편 수심이 결론은 사실 강제성은 없고 권고 효력 권고적 정도만 효력. 있잖아요. 네. 지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는 김 여사 사건 이전에 15차례 정도 소집이 됐었는데 결과가 공개된 12건 중 8건이 수사팀 의견과 달랐지만 수심위의 기소 의견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향후 사건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참 저는 좀 재밌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검사는 그 수심에서 아마도 직무 관련성 없습니다 얘기했던 것 같고요.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직접 안 나가고 변호사가 나갔다고 변호사, 합니다. 네. 변호사 나가서 저희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유죄입니다. 유죄해 주세요. 뭔가 오히려, 검사하고 네. 변호사하고 역할이 바뀌었죠. 정반대의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우스운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참 우스운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는 당신 무죄예요. 변호사는 당신 유죄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습이 참 눈에 띄네요. 자, 많은 분들 오늘도 오셨습니다. 채윤님, 김말용님, 산이님, 이프로님, 안용님. 오늘 정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김기선님도 오셨고요. 뉴스토마토 항상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많은 댓글 좀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다음 소식 중에 지도부 만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하긴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2달 만에 대통령실에서 약 90분간 만찬을 가졌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독대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고 만찬만 진행이 됐는데요. 네. 2달 만에 열린 회동이었지만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의정 갈등 해법이나 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주요 현안들은 협상 테이블, 그러니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논의해야 하려 했었던 현안들이 죄다 올라오지 않았던 건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만찬 자리를 두고 현안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지율이 동반 하락 중인 당정이 전국을 반전시킬 실질적 논의와 해법 없이 끝나서 이 빈손 맹탕 회담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밥만 먹고 끝난 건 밥만 먹고 아니냐. 끝났다. 네, 밥만 먹고 끝났다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눈에 띄는 건 통상 만찬 시작 후에 사진과 영상이 제공되는데 어제는 만찬 종료 30분 뒤에야 사진 7장을 공개했다가 심지어 일부 사진은 또 삭제를 하고 윤 대통령이 웃고 있는 사진 4장만 최종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 또한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만찬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만남도 만남이지만 이 전에 독대를 요청했던 거 이게 사실은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독대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이번에도
독대를 요청했습니다. 네, 독대 요청을 두고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등 묘한 긴장감이 또 감돌았었는데요. 어제 만찬 전 독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만찬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들은 인사말을 할 기회조차가 없어서 추석 민심을 전달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만찬 메뉴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식과 술 대신에 오미자차를 술을 안 먹었는데 곁들였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네, 예. 윤 대통령은 메뉴 선정과 관련해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만찬 이후에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잡아달라면서 독대를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한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이 묘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한테 세비 절반을 매월 꼬박꼬박 받는 걸로 약속받고 또 뭐 어떤 그런 정황들이 녹취됐고 그걸 보도를 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이것을 좀 보도를 전했는데 일단은 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이 해명을 내놨네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저희 뉴스토마토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네. 명태균 씨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 이행된 정황을 보도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몇몇 언론을 통해서 김 전 의원이 드디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을 밝혔다. 네, 예. 김 전 의원은 JTBC에 보궐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즉 어제 녹취록 속 이 씨에게 빌린 돈을 당선 이후에 갚은 거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네. 세비를 약속한 적도 또 명 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또 김 전 의원은 내가 걔한테 채무 갚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걔 통장으로 넣었어 라고 했는데요. 이 걔는 명태균 씨가 아니라 어제 녹취록 시 이 씨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을 남에게 빌려서 받고 이후 지출을 한다면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계좌를 이용했다는 거죠. 자, 이 돈 거래하는 부분, 현금도 있고 다른 계좌를 이용하고 이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가장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게 공천을 갖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예컨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공천에 대한 힘을 갖고 있고 지금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얘기도 본인이 막 떠들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가능하니까 나 해주면 돈 반 줄게. 월급 받으면 야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제 MBC 보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김 전 의원의 직접적인 육성이 등장했는데요. 해당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재보선 때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이랑 소통을 하면서 의원님 공천에 힘을 쓴 건 맞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대선 때 자기가 많이 도왔다. 그런 얘기는 늘상 하고 있는. 실제로는 내 선거에는 별로 기여한 게 없고, 명태균 씨 때문에 공천받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지. 자, 공천을 명태균 씨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네요. 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명 씨는 선거에 별로 기여한 것도 없고 김 씨는 명 씨 때문에 공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네. 해당 내용은 본지의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 씨가 이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앞에 세워놓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건지 아시죠?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언과는 사뭇 달라 그렇죠. 보입니다. 네. 또 김 전 의원은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여사님이 고맙다는 문자를 줬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여튼 감사 표시를 받았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저희 첫 번째 단독 보도였는데 자,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두 사람 텔레그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좀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당 내용과 관련된 MBC 보도 내용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랑 평소에 통화하거나 문자하거나 텔레그램 하는 사이신가요? 내가 공천 관계자 같으면 뭐 되는데, 실제로 뭐 내가 뭐 여사님이랑 무슨 헌법을 만들자고 그러든지, 땅을 바다로 만들자고 그러든지 그러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자, 네. 뭐 문제가 없다. 명확하게 연락하고 네. 지낸다라고 확인해준 답변은 아니지만 평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지는 또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헌법을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땅을 바다로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는 이 발언은 여전히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만 남게 해준 발언으로 해석이 그래요. 됩니다. 뭐 연락하면 연락한다, 안 하면 안 한다라고 하는데 뭐 헌법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는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오후에 또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하나가 있었는데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 지금 말했던 이 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오히려 이 씨는 괜찮다, 고맙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은 이 씨를 사기, 횡령,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 씨는 오히려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됐다면서 고맙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 씨는 김 전 의원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고발이 이뤄진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앞으로가 시작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 금지법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었는데요. 네. 이 사세인 측은 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에 김 여사 등을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로도 추가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 많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기 말고도 용인 갑 지역에 이번 총선에서 뭐 이원모 비서관이라든지 어떻게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 계속 있는 겁니까, 전 기자님?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곧 또 나올 거니까요. 네, 뭐 보도를 지금 하는 게 뭐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 기사를 내도 문제가 없는지 뭐 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하는 만큼 또 빨리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계속해서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수 잃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향해서 자, 속이 열불나죠. 여러분들이 위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실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마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제가요? 마치 어디 가시는 거 아닙니까? 왜 바로 웃으세요? 갑니다. 아, 예? 옆으로 바로 갑니다.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갑니다. 다 아시죠, 어딘지? 지금도 하고 생방을 하고 있는데 뉴스 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는 동접이 게임이 안 되는 곳에 갑니다. 동접이 뭐 게임이 왜 안 됩니까?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탁 보고 애청자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바로 제가 이동합니다. 그 대신에 순간이동. 가시기 전에 아주 예. 강하게 강하게 석사포처럼 늘 제가 하잖아요. 시원하게 날려주고 그럼요. 가셔야 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자, 공식 질문 대신에 이번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계속 지금 예. 보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예. 이 보도 우리 토마토 보도를 받아서 다른 매체도 보도를 계속 하고 보도하고 있고요. 있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보도한 기자가 제 제자인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걸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박hin건 기자가 네, 제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네, 우리 학교 신방과 졸업했죠. 이거 잘 자랑스럽습니다. 키웠네요. 네, 잘 키웠죠. 예. 제가 교수입니다. 네, 어쨌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있던 건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보도한 건 너무 잘한 일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법적으로 조치까지 당했잖아요. 네. 고소까지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끈질기게 계속 지금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나올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박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파장이 커지잖아요. 이제는 시장은 뉴스토마토가 했지만 받아서 다른 언론사들이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네. 더 많은 게 나올 겁니다. 하나의 언론사만 투입되면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요. 네. 많은 언론사들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요. 점점점 폭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 뉴스토마토가 이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는데 뭐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잖아요. 뭐 저희 그럴 수 뉴스 있죠. 인사이더도 예, 마찬가지고 예, 예. 그렇지만 또 너무 또 소수 매체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 중간 정도 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예, 예. 이쪽 저쪽 다 끌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그 그렇고 생각도 좀 들어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유 소형의 개인 유튜버라든지 이런 뭐 유튜버는 그 정도는 아니면 아니니까. 아주 그냥 소규모의 어떤 예. 언론사는 아니고 네. 중형 정도 언론사인데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언론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신문 종이 신문으로 보는 사람 거의 뭐 많지 아하. 않잖아요. 예. 집에서 보는 분 빼고 요즘 어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버스에서 누가 신문 들고 있는 사람 누가 있으면 거의 없잖아요. 안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종이로 전달되는 거냐. 그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기사를 전달하는 도구거든요. 네. 종이로 전달하냐 아니면 이런 휴대전화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이런 인터넷 기반을 하느냐. 인터넷 기반을 훨씬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라는 개념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규모 면에서 따지면 레거시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겠지만 플랫폼이 다양화됐고 특히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언론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의 정보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뉴스토마토는 충분히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배동호님하고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레거시 언론 그래 필요 없다. 네, 맞아요. 토마토는 뉴스토마토는 레거시 네. 미디어 이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칭찬글을 주셨습니다. 감사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뭐 그만큼 사실은 예전에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예. 뭐 이렇게 좀 뉴스타파 이렇게 그 보도됐던 게 밖으로 안 알려져 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말았던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은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이 토대로 돼서 또 그 후에 후속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컨대 용인갑에 이원모 비서관 또 하기 위해서 했다라든지 등등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말했다시피 그 제자 예, 박형관 박형관 기자가 기자. 예. 막 3탄, 4탄 계속 나올 것 계속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기사가 왜 이렇게 좀 늦냐는 거는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쭉쭉쭉 계속 나오면 좋지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중요하죠. 가짜 팩트 뉴스를 체크를 하면 안 해야 되는 돼요. 거잖아요. 네.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내야 되니까. 그렇죠. 잘 배운 거네요. 잘 배운 거지. 최진봉 교수님한테. 철저히 가르쳤어요. 팩트 네. 체크 잘해라. 네.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예, 써라. 예. 공정하게 쓰되 예.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말아라.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아하. 권력기관의 비판을 멈추는 건 언론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죠? 뭔지 아세요? 대응하는 쪽에서 대응이 힘들어. 아. 한꺼번에 다 터트려봐. 예. 그럼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얘기하잖아요. 약간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해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 해명을 깨는 또 다른 기사를 내봐. 그러면 이제 혼란이 와요, 저쪽에서. 그래, 해명하는 내용이 서로 충돌이래. 네. 거짓말이 들통나게 돼요. 맞죠. 전략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도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응하는 쪽, 지금 현재로는 김건희 여사 측이나 아니면 뭐 네. 김영선 전 의원이나 네.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뭐 꾸며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전략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잘한 것이다.
최진문 교수님 제자입니다. 박형광 기자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면 꼭 저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박형광이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 의혹들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 특히 대통령이 순방 갔던 체코에서도 보도가 있었어요. 지난 21일이죠. 그 순방했던 그때인데 체코의 일간지입니다. 큰 일간지 블레스크라는 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사기꾼이다. 이런 표현을 좀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창피합니까? 좀 가지를 말든지 그러면 굳이 저기 따라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고요. 괜히 가서. 그런 점에 본다면 저게 김건희 여사가 저기를 가는 바람에 저기 기사화된 거 아닙니까? 뭐 사기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전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너무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네. 이게 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 이 문제도 나왔고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 모든 내용이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체코에 있는 언론까지 알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이런 사람이 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저렇게 같이 순방을 가고 이러니까 세금 들여서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보도, 블레스크 보도가 최초와는 조금 달라졌는데 특히 그 사기꾼이라는 표현 예. 이게 사라졌고 내용이 좀 달라졌다. 그것도 맞나요? 말이 안 되죠. 기사는 언론의 기사는 역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려면 도서관 가서 신문 돌려보면 돼요. 맞아. 신문에 거의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때 기사 보면 원희룡 전 장관 있잖아요. 네. 그 초임 검사 때 밖에서 실수하고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그것도 다 기사에 나와 나와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부인은 나와 못해 그거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언론사가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뭐 압력에 의해서 기사를 바꾸는 건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물론 기사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뭐 사실이 아니거나 이러면 정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인 내용을 기반으로 기사를 썼다고 하면 그 자체를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뭐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뭐 사실을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단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이 자체를 바꾸는 것도 저는 대단히 잘못된 그 선택이라고 언론 생각해요. 기관에서 선택한 용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볼 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수 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하니까 쓴 한 건데 건데. 이거를 바꿨다 하는 것은 이 언론사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 체코 일간지 순방 전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이게 그럴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실 반응은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느 나라의 영부인 뭐 소위 대통령 부인 또 대통령 부인이 그 나라를 방문했어. 근데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당사국에서 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 이걸 왜 보도를 안 하죠? 보도하는 게 정상이지. 안 하는 게 맞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게 왜 관심 사항이 아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말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의 가치는요. 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독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거예요. 특히 권력기관의 주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가 물론 뭐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네. 부인으로서 여러 가지 뭐 외압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공천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당연히 언론사 입장에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거 알리는 게 왜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본인들한테 부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지가 나빠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 생각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렇게 블레스크 기사가 수정된 이유가 한국 대사관이 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수정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뒤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없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요. 이건 뭐 증거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니 대사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대사관은 외교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고 네. 외교부는 또 대통령실에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확인은 예. 안 되지만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대사관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특별히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하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네. 사기꾼이라는 단어 그 자체. 단어가 뭐 생각하기 왜 네.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맞는 팩트에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예컨대 뭐 경력 조작이나 뭐 중고 뭐 이런 게 그렇죠. 아니라 모르겠지만 네,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예, 의혹이 우리 있는 국민 상황이니까. 우리 언론들은 거의 대부분 다 보도했던 예. 내용들이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의 언론사까지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 좀 빼달라. 아니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네.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논란이 되고 이런 비판을 받고 벌써 있는데 했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냥 놔둬야지. 네. 왜 그걸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언론사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하. 자기 나라의 대통령 부인 지키려고 대상하이 나서가지고 기사 바꿔달라고 기사 내용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언론사도 참 황당하고 둘 다 문제예요. 자, 이렇게 대통령 부부 특히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다른 나라 언론에 이렇게 주목받는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 카자흐스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내용, 뭐 예컨대 성형수술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여러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방문한 국가가 국가 언론기관이 하는 보도, 대통령이나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외국의 정상이 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 언론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대로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대로. 왜냐하면 외국의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오면 국민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지? 그 나라 대통령은 어떤 인기가 있지 없지? 이런 거 알고 싶어 해요. 네.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저는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에 카자흐스탄 언론 아자티크 루이라는 언론사에서 김 네. 여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 인형 아가씨요? 성형 아. 인형 아가씨라고. 예. 동안외교 외모의 비결은 성형 수술이다. 아하. 이건 비밀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아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영국 언론의 데일리 메일은 김 여사를 가리켜서 논란이 많은 영부인 탈세와 표절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보도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체코의 언론의 보도나 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의 보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나라를 방문할 때 방문한 그 국가의 대통령이나 부인에 대해서 그 자국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네. 그거는 누구나.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문제가 있다. 왜 이걸 보도하냐. 이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넌센스죠. 넌센스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TV 수신료 납부액 전년 동월 대비 67억 원이 감소됐는데요. 이제 고지액 중에 85.6%만 수납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분리 징수를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KBS. 네, KBS 분리 징수하게 되니까 분리 징수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나는 내기 싫다. 그래서 전기 요금하고 좀 분리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긴 네. 하지만 거기에다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냥 나는 내겠다 그러면 낼 사람도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걸 반대 안 내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KBS의 보도 때문이에요. 아. KBS가 지금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어. 공영방송 내가 내는 수신료 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잘 충족해주고 있냐.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는 거의 축소시키거나 조그맣게 보도하거나 보도를 안 하거나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근거도 없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원전이 뭐 석유가 나온다 이런 얘기 했더니 네. 열 꼭지 다뤘잖아요. 열 꼭지 지난번에. 다뤘죠. 예. 그런 얘기를 보도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유리한 보도,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고 유리한 보도만 하는 이런 언론사에 과연 우리가 이걸 내야 되겠냐. 수신료를 내야 되겠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내는 거죠. 저것 때문에 돈이 지금 줄어들었다.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돼요. 자, 그 지난 저희가 수요일날 시간에 좀 다뤘던 건데 그 조합원 상대로 KBS가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요.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가장 그 심각한 문제로 수신료 그 분리고지 이걸 부실 대응하는 거를 1등으로 꼽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박민 사장은 어떻게 분리로 받는 거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취임을 했고 또 예.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위가 수신료 분리고지에 나오죠, 부실 대응이잖아요. 지금. 네.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KBS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명태도 받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방송국들이 적자예요, 대부분이. 네. 왜냐면 이제 인터넷 기반, 온라인 기반, 유튜브 기반으로 다른 매체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네. 경쟁이 심해지고 광고가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신료를 기반으로 보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뭐 50대 50으로 본다면 수신료와 네.
광고를 50대 50으로 본다면 수신료 부분에서 확 떨어졌잖아요. 예. 그 금액을 어디서 충당을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불가능해요. 인건비나 비용은 드는데 당연하죠. KBS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이게 불만이 커요. 그러니까 직원들 지금 명퇴시키고 사실 난리가 났어요. 다 그럼요. 나가라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비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운영 인력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박민 사장에 대한 퇴출, 즉 나가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위가 뭐냐 하면 예. 지금 말했던 내용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뉴스나 보도 프로그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저희 네. 뭐 뉴스토마토 자꾸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이거는 사실은 모든 매체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다뤄야죠. 유일하게 안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KBS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데서 안 다뤄도 KBS는 다뤄야 돼요. 공영방송이잖아요. KBS 안 다뤘어요. 아니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예요. 네. 아니 다른 데야 뭐 회사의 주인이 있고 또는 뭐 성향이 보수 성향이고 이런 종편들 네. 같은 경우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네. 아니 KBS는 국민들 이러니까 사람들이 수익료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김건희 여사가 만약 개입된지 안 된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지금 나온 내용만 보면 이거는 정말 일파만파 계속 커지잖아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심지어 자기 세배 반을 뚝 떼가지고 명태균 여사는 줬다잖아. 그렇죠.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뉴스토마토 기사에. 여기 네. 어제 단독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도를 안 해요?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 대통령실을 했다며요. 외국의 언론사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가치가 있냐고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보도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대체? 화가 좀 많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예. 이게 언론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뭐 폭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사건은 많이 다뤘게 내 꼭지를 톱으로 저기 또 많이 다루 야당 톱으로. 얘기는 뭐 엄청나게 다루고 그리고 그것도 그래. 아니 네. 그럼 비판적 입장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야죠. 아니 네. 생각을 해봐. 변호사지만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네. 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인식의 문제잖아. 의식의 문제고 네. 그 사람 몰랐다. 아니 내가 박지훈은 잘 알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야. 네. 어디 가서 뭐 그 사람들 많이 만나 식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거든요. 그분이 길거리 가면서 아는 척을 해요. 근데 제가 모르겠더라고 누군지를.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아니 뭐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이거를 식사하고 법적 이러면. 잣대로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 그것도요. 그냥 가중까지 해서 최대치로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변호사님? 뭐 그래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싹 다 걸리는 아니 거죠. 자기 부인이 구약 다 외운다며요. 네. 그건 구약 외우세요. 뭐. 못 외우지 무슨 목사하신데. 목사도 못 외워요. 구약을 어떻게 외우자고요. 뻥이야 그거는 다. 거기다 뭐 자기 장모가 15년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건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보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 KBS 9시 뉴스에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정권 바뀌어야 돼요. 네. 그 전까지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다룰 것 같은데요? 그냥 눈치 보고. 다루겠지. 이거 안 다루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이러겠지. 만약에 다룬다면 네. 해명을 내놓을 거야. 아. 해명이 나올 때.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는 개입된 게 없다. 네. 공천 안 됐지 않냐. 이런 내용은 다루겠지. 네. 해명을 다룰 거예요. 해명을. 다룰 것이다.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예. 아유, 그 김말룡 님이 네. 최진봉 교수님 너무 열 내지 마십시오. 아프면 알겠습니다. 병원 못 가요라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화가 계십니다. 나네요, 진짜. 그래서 요 얘기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정부가 의료 대란 없었다, 응급실 대란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의료 얘기입니다. 지난 17일 추석 당일입니다. 부산에서 심정지 상태를 보였던 30대 여성 무려 92차례나 병원 이송을 문의하다가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몰랐는데 뒤늦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응급실 불만 켜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네. 응급실에 불만 켜놓으면 응급실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네. 아니 예를 들면 응급의료과에서 하는 건 즉각적인 긴급 조치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후방에서 그
긴급 조치를 한 뭐 치료를 받은 네. 그 사람을 실제 이제 수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후방의 의사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응급의료과 교수들이 또는 의사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급한 것만 일단 맞습니다. 하고 그리고 전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뒤에 넘겨서 거기서 수술이 바로 그렇죠.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의사들이 없어요 지금. 협진이 돼야 되죠. 아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 불만 켜놓고 한 명이 지키고 있다고 응급실 잘 돌아갑니까? 그러면 전화하면 응급의사는 있지만 네.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없어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92차례나 뺑뺑이 돈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야. 없는데.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요. 아 근데 이거가 추석 때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응급실 있었죠. 뺑뺑이 돌다가 네. 왜 보도도 안 됐고도 이상하고 더 문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소방청장이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한테 추석 연휴 기간에 언론을 접촉하지 말라 이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입틀막이. 네가 뭔데요? 입틀막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뭔데요? 소방청 본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상 유출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언론 접촉 시 관서장 보고를 하래. 아니 언론사에서 취재하는데 그걸 다 보고하고 해야 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네. 그러려면 만약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개인적인 사상, 생각 또는 경험 이건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거나 아니면 의료 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현장에서 가장 잘 옆에서 뛰고 있는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응급 조치하는 분들 네. 이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료 대란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언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는 것까지도 막겠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치부 즉 현 정권이 갖고 있는 의료 대란의 책임을 묻으려고 하는 입틀막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이틀만 말씀하셨는데 소방청이 일부 소방 공무원 개인 의견 또 전체 의견으로 오해되면 안 된다라고 또 일부 지역 현상이 전국 현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일부 상황이 아니고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산 어디였죠? 부산에서 부산에서 부산은 사고 심정 났잖아요. 상태. 아니 그거 사람들이 이게 전국의 상황 이렇게 봐요? 아니 부산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봐요. 네. 부산에 있는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런 일이 다른 지역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부산에 있는 이런 치료를 했거나 뺑뺑이 돌았던 이 의료 응급실 뺑뺑이를 했던 소방관이 예를 들면 응급 부조원이 인터뷰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지역 다 밝히잖아요. 네. 어디라고 얘기하고. 근데 왜 이게 전국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체? 물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경고를 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언론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대응해라. 정부가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마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대체 언론한테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는 보도자료 받아가지고 기사나 쓰라는 거예요? 네. 참. 윤무식님께서 방통위원장 최진봉 교수님 짝짝짝 이렇게 하는데 정권 바뀐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안 전혀 갑니다. 생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단호하십니다. 단호합니다. 단호하십니다. 가봐야 뭐 하겠어요 지금? 예. 뭐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해수기님은 최진봉 교수님 최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인을 남자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뜨거웠던 이슈를 또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수심이 늦게 결론이 났는데 최재형 목사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품백을 최재형 목사한테 받았는데 특히 그 줬던 부분 기소 건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난번하고는 반대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게 상황이 참 재밌는 게 네. 최재형 목사는 자기는 척탁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이게 좀 웃겨요. 변호사가 나갔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우리 유죄예요. 이렇게. 이게 검사는 너희 무죄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검사들은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직무 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고 그냥 선물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최 목사 변호인은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이거 처벌해 주세요 우리 네, 이게 나쁜 뭐 사람이에요. 연방 하원 의원 뭐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주장한 건데 재밌는 게 아슬아슬하게 갈렸죠. 8대 7로 8대 7로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다른 얘기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주거침입 뭐 공무집행 방해는 이제 불기소 의견은 나와서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의견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 검찰은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불기소 의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도 청탁금지법 위반 물론 이게 청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때도 아마 불기소 의견을 했던 거는 일단 처벌 규정이 없다. 부인은. 그리고 청탁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시기만 고민할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난감했을 것 같긴 해요. 같은 검찰청의 수사심인데 정반대의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정서법인데 사실 뇌물을 공유한 사람보다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훨씬 더 악질이잖아요. 원래 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청탁을 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청탁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그게 좀 이상하죠. 이건 좀 너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거의 동일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검찰에서 구성했던 수심위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낸다는 게 이건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심위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달리 판단하고 엇갈리게 하면 정말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를 하고 청탁을 받은 사람은 지금 기소가 안 되는 정말 희한한 상황이 생기면 과연 이 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이 과연 이걸 검찰이나 수사 당국에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믿고 따를 수 있겠냐. 이제껏 보셔서 알겠지만 김건희 여사 조사할 때도 출장 조사하고 휴대폰 검사가 뺏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계속 국민들은 목도를 하고 있거든요. 현근택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실 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보죠. 어렵다. 그리고 어렵다. 그 검찰이 왜냐하면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정부의 기관들이 전부 다 권익위, 그다음에 검찰 이렇게 해서 다 그 클리어 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권력기관이 클리어했다고 해서 국민들 눈에 그게 클리어 되냐 이거죠. 저는 클리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어떤 경우든 수사기관, 특히 이제 특검이겠죠. 그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재수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우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거 뭐 결국 수심이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그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는 최재형 목사만 기소가 되고 김건희 여사 쪽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하면 둘 다 안 하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거기에 또 법논리 이렇게 되겠죠. 수심이 어차피 권고적이야. 법적 효력가 없어. 근데 시기만 좀 늦추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 나 있어요 이미. 이제 결론 나 있는데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거냐 이 문제인데 그거는 좀 시간 두다가
뭐 공고적 효력인데 8대 7로 팽팽하게 갈렸고 네. 수사팀 의견은 불기소니까 불기소할 거야. 제가 보기엔 오히려 최재형 목사도 덕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요. 자,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내용이 전국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석 직후부터 어제까지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무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일부러 질문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개혁신당 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진도 뭐 이상한 사진도 공개가 되고 있고 개혁신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개혁신당은 네.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뉴스토마토 지금 네. 방송하고 있는 이 그 언론에서 처음 단독으로 이제 터뜨려서 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그 사실관계를 있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뭐 하나의 숨김도 없이 네. 굳이 숨겨야 될 이유도 없고요. 요 사진요.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아마 매화나무를 심고 있고 이 7불사의 새벽 당일 4시 사진이라고 하는데 명태균 씨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 옆에 이제 있는 모습이고 혹시 무슨 관련 뭐 얘기 나온 게 좀 있을까요? 지금 경남 하동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저 위치하고 이런 걸 공개한 거 봤을 때는 주소가 네,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동네가 묘화가 많아요. 매화가 많겠죠. 예, 섬진강변에 매화가 많지. 매화가 많은 그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이고 그 새벽 4시로 찍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인가 예. 아마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이 대화를 하고 의논을 나눴다. 대화를 하고 3월 1일 날 행사가 있었어요. 네. 3.1절 행사 때문에 새벽에 이제 오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딱 그 시간이 4시쯤 되는 건데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아마 뭐 그 칠불사 절에서 네. 나무 한 그루 심는 그 사진이 지금 공개된 건데요.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또 불자시라고 아까 얘기하던데 불자들이 어떤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현 변호사님 불자십니까? 저도 절에 가요. 아니 절에 가끔씩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왜냐면 막 네. 머리가 복잡하고 저도 이럴 때 교인인데 절에도 머리 가고 복잡할 때 가는데 절에 가는데 제가 사실은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좀 칠불사 가셨어요? 칠불산 아니고 구례 쪽에 이제 절에 네, 좀 네, 유명 네. 큰 절에 갔더니 네. 그 천하람 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온대요. 순천인데. 순천인데. 목사님 아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왜냐면 그 순천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서 천하람 의원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아하. 왜 그까지 오냐 그랬더니 예. 이제 순천 분들이 그걸로 많이 간다 아하.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뭐 매실이 어떤 주술적 의미 이런 건 아니고 네. 사실 절에 매실이 많이 심어요. 네. 매실이 매화. 그렇죠. 예. 매화가 어찌 보면 약간 이제 뭐 이름 봄에 일찍 피잖아요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도도한 이런 걸 나타내는 것에 불교적인 의미는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사진 올린 배경이 좀 그게 궁금해요. 왜 맹태균이 제가 보기에는 올렸을까? 이 매화를 심은 이유라는 건 약간 트릭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장소와 시간 아하. 그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하. 얘기처럼 이준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그날 4시쯤에 떠났다 그랬거든요. 아. 근데 요거 심은 게 4시 7분인가 그랬으니까 결국은 시간이 맞다. 4시 3분 이준석 나오는데. 대표가 한 얘기가 맞는 얘기다. 아하. 장소도 거기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했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근데 보이고 하필 저 사진이었고 그렇죠. 예. 그 저게 보기에 매화는 약간 핵심이 아니고 아하. 장소와 시간. 네.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맞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말씀은 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뭐 다 얘기한다 그러는데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네.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봤다 그러고 갖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 봤으면 좀 내용을 얘기하든가. 그거만 공개가 되면 사실은 그렇죠. 개혁신당은 거기서 빠질 벗어나는 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천도 안 됐기 때문에. 네, 뭐다 근데 잘못한 이제 게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다 네. 국민들이 그거잖아요. 아니 이준석 천하람 그동안 뭐 이렇게 다 있는 얘기 잘하던 분들이 네. 왜 이 문자에 대해서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 지금 얘기죠. 지킨 게 아닌데. 아니, 내용 문자. 아니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줬다고 갖고 있다 아, 그랬잖아요. 있다고 기사에. 해요? 캡처본이 없어요. 아하. 있으면 벌써 공개가 됐겠죠. 기사에는 갖고 있다 그랬는데. 없어. 없는 예, 거니까. 없어요. 또 천하람 의원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는데. 아 그건 아닙니까? 예, 저희 최고위도 나오고. 아 나오십니까? 예, 방송도 다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죠. 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비의원이 나다라든지 뭐 내 그런 문자 게 내용을 아니고 봤더니 뭐가 아니라든지. 이준석 의원이 이미 다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평상시대로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전혀. 예.
앞으로 이게 계속 보도가 되거나 하면 개혁신당은 좀 스탠스는 비슷한 겁니까? 저희가 네. 이렇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가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네. 단 일도 두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예.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근데 얘기 그게 있습니다. 예. 그 텔레그램 캡처본 그걸 이제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봤을 때 아하.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이전 거나 아니면 그 이후 것을 보이지를 못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것만 봤을 때 과연 이게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게 사안이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네.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뭐 뉴스토마토에서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안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딘들 갖고 있겠죠. 당연하죠. 누군들 갖고 있겠죠. 아니 처음에 보도했을 때도 없으면 어떻게 한 사람 보도가 갖고 있다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거의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네. 지금 아니라는 거 보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별거 아니다 봤더니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내용 별게 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 얘기 아직 안 끝났고 네. 그러면서 결국 그럼 2022년 공천 과정에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힘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어쨌든 공천을 한 거잖아요. 도장은 찍었거든요. 네. 그럼 과정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또 뭐 갑자기 또 최근에 뭐 명품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검 물론 그 전에 요번에 찬성했지만 그 전에 약간 반대했고 이러니까 이제 의심을 받는 건데 네. 뭐 그게 핵심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약간 격가진 것 같아요. 결국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핵심이고 특히 2022년에 실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받고 지금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저는 사실 깜짝 놀란 게 세배를 받으면 반땡하기로 했다. 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반땡 받았어요. 10원 단위까 1원 단위까지. 국회의원 근데 왜냐면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수당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받을 때마다 이제 반땡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안이라 이게 무슨 법에 걸리는지는 아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뇌물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 건데 이거 준 줘야 거잖아요. 돼요. 그래서 공천 받고. 참 이게 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준석 대표는 일반적으로 당 대표 하신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른바 위임형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공관위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공관위 완전히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에 공관위원을 했어요. 근데 공천에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보고한 바도 보고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네.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한테 거의 정권이 와 있는 이런 그 형태의 당대표를 제가 국민의힘 때도 당대표 정무실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네요. 그 내용을 너무 옆에 잘 알고 계셨으니까.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표 그 내용을 다 알고 뭐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건 일반적인 당대표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젊은 당대표의 리더십은 다르더라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저도 그건 이해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그 당시 대통령 당선되기 직후고 취임하기 취임 전날이잖아요. 직전 날이잖아요. 직전날이기 때문에 사실 네. 대통령 당선인 때가 힘이 매우 제일 세죠. 세죠. 매우 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사실은 거죠. 뭐 네. 대통령 그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권한이 막강했을 거라고 알고 당 대표가 사실은 권한 행사하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나중에 보고는 받거든요. 네. 보고 할 거네요. 공정위원장이든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보고 이래 된 당대표가 겁니다. 찍어야 그렇죠. 공천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는 받기 때문에 전후 사정은 좀 알겠죠.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난 거라서 뭐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정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는 좀 예전하고 좀 다른 거예요. 천하람 이준석 의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뭔가 다른 정치,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선을 끊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젊은 정치인답게 뭔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면 진짜 솔직하게 다 문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자 내용도 다 얘기를 했잖아요.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공개를 했을 거예요. 했을 것인데 네.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뭐 다른 사안이라면 바로바로 즉각 답변을 하고 가짜뉴스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침묵이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보여요.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네. 용인 가압 부분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세요. 그 네. 행정관,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다른 비서관 얘기를 하는 그분이 거니까. 갑자기 뭐 거짓말 했다 그러는데 아니 이거 뭐 6개월 후에 벌어질 거 알고 사전부터 거짓말을 준비할 리가 할 없잖아요. 리가 얘기 없죠. 보면 네, 아니 나도 그렇죠. 지금 와서 준비했는데 지금 그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연모 워낙 유명하고 부인은 또 네. 한방병원 딸이고 네. 뭐 비행기 탈 때도 같이 갔던 갔었고 사람이고. 중매에 섰다는 분이니까 그 얘기도 있죠. 얼마나 네. 유명하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막강한 걸 아니까 당연히 밀린 걸 아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죠. 그 대화 녹취록 다 들어봐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는 걸 다 국민들이 이제 알아버린 예.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무섭죠. 예.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변명했다가 아하. 나중에 봤더니 다른 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완전히 이제 빼박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세를 좀 지켜보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이 지켜보면 이제 사실은 그냥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죠. 내가 직접 한 건 아니다. 내가 직접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권에 그냥 뭐 파리한다? 파리란 말은 죄송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자기가 헛새 부리고 그렇죠. 팔아먹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직접 목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네. 보기에는 침묵을 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추석 직전에 네. 갤럽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20%였어요. 근데 예. 그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네. 오른다 해도 20% 초반대일 예. 건데 이번 금요일 날 또 나오니까 예, 갤럽. 이런 네.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그 평행이론 비슷하게 그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네. 그 상황 때 보면 30%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예. 전혀 안 단단하다. 깨진다. 이렇게 단단하다. 얘기를 예. 했는데 실제 25, 17, 5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결국 한 달 사이에 그 정도로 급전직하 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예. 되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 여러 조짐들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내부자 고발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무섭네요. 예, 그 내부자 고발이라 하면 결국은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딱 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당사자의 목소리나 당사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컨대 김건희 여사 목소리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컨대. 제3자가 주장하는 얘기들만 이렇게 자꾸 나온다. 법적으로 보면 전원들이죠. 예, 나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접적인 육성이나 아니면 뭐 본인이 작성했다는 네.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게 공개가 되는 상황이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세비의 절반을 뚝 떼서 두 분도 뭐 정치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당선만 되면 내가 세비 절반은 넣어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30년 있어 봤는데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거고요. 놀랍습니다. 야,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예. 아니, 물론 정치활동을 같이 하면서 네. 예를 들면 국회의원 보좌진이 많잖아요. 보좌진이 많아서 이제 활동을 같이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 또 추천을 하거나 네. 능력이 있거나 이러면 보좌진하고 같이 합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꽤 봤어요. 네. 봤는데 본인의 세비를 절반을 2분의 1 반 땅, 세층 반 땅에서 이렇게 주는 반띵에서 주는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저도 본 적 없어요. 어찌 보면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본인이 당선돼서 반 정도 줄 정도면 실제로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상석에 앉히고 거의 네. 뭐 의원이 2명 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보궐이기 때문에 네. 보궐 그다음에 창원에서이기 때문에 사실 공천이 당선인 대통령 그렇죠, 뭐 선거 다음이니까 바로 보수 정당이 되기 아주 바로 좋은 되는 데이기 때문에 쪽이니까. 거의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네. 보는 거 맞는 것 같고 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이제 공천이 막강한 영향을 행사한 게 맞고 네. 녹취록에 나온 보도한 것처럼 실제로 뭐 전날 알았다는 거니까 네. 공천된다는 얘기를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녹취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이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네. 나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받은 거야.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의원 네. 김영선 의원 의원하고 아니다. 받은 게 아니야. 나하고 네. 받은 거야. 네. 그래서 허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럼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는 문자 주고받아도 되나? 예. 이분도 지혜가 없는 분이고 이분도 지혜가 없는 네. 분이고 근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그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것도 참 보통은 신기합니다. 이게 둘이 주고받은 게 허위입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네. 나랑 주고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분이에요. 본인을 좀 네.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면 빨리 휴대전화 압수해서 그 쳐다보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렇죠. 그 모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 뉴스토마토 보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명태균 씨 혼자서 가장하고 허세 부린 거가 다 드러날 건데 이 수사기관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고소고발을 이제 되긴 됐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 수사에 착수하고 실제 수사를 해보면 네. 전후 사실관계는 나오겠죠. 핸드폰만 가져가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이 씨를 김영선 전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회계 책임자인데 이 씨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한테 녹취 이제 그 내용 나오는 사람인데 고맙다. 김영선 전 의원이 스스로 무단 팠다. 아마 그런 게 또 어떤 의미냐면 뭔가 또 손에 가진 게 많다. 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고소했다는데 뭐 네. 돈을 뭐 떼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조사 받을 때 보니까 지금 뭐 회계 다 책임자한테 사실은 실제로 들어간 돈보다 더 들어간 걸로 쓰고 어쨌든 횡령했다라는 얘기인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뭐 불감청 고소원이겠죠. 네, 네, 제가 보기엔 근데 뉴스토마토도 비슷할 것 같아요. 입장이 오히려. 왜냐하면 법적으로 고발하면 네. 이제 다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편하죠. 보도라는 게 아시겠지만 네. 확실히 검증이 안 돼서 보도했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져야 있거든요.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수사기관에 뭐 제시하는 거는 문제 안 되니까 네. 뭐 그걸 다 대비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가 많은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돈 문제에 대한 게.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네. 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처럼 보고 안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회계 책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스스로 고소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내 있는 거 다 제시하고 다 볼 거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이미 예. 검찰에 수사 중이잖아요. 수사 중에 또 다시 예, 고발한 또 겁니까? 다른 건으로 예. 이제 고발한 맞습니다. 건데 보면 그 이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현금을 찾아서 줘라.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냥 계좌로 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이 다 왜 그런 건지 다 드러나겠죠. 예. 자, 지금 뭐 대통령 부부를 이제 이 사세행이라는 시민단체에서 뭐 뇌물 공여죄 이런 걸로 지금 추가 고발을 한 상황이고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분도 계속 좀 말씀하셨지만 벌써 용인갑의 이원모 비서관 등 얘기도 나왔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가장 걱정이겠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제 고발한 네.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직권 남용이라 그러면 직권이 있냐 없냐. 네.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면은 사실은 당선인 지금 취임 전날까지도 기록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요. 당선인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냥 공무원이 아니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뇌물 공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공무원이 아니냐 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용인갑 사례도 제가 보기에는 왜 용인갑이 왜 중요하냐면 네. 강남 나오려다 글로 간 거잖아요. 강남에서 나온다 하니까 뭐 난리를 치니까 그렇죠. 당시 아마 이철규 사무총장이 옮겼던가요? 뭐 그렇죠. 그런 기억이 그거를 나요. 마치 이제 뭐 험지처럼 얘기하는데 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1대 때 지난번 네. 선거 때 경기도 중에 7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전범민 하나예요. 의원이었나요? 그리고 연속 3번 다 국민의힘이 네, 된 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거기가 반도체 지금 이슈가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었어요. 가서 네. 반도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찌 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로 본 국민의힘 거예요. 입장에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될 만한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험지가 간 건 아니에요. 당선시켜 주려고 네. 한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전략 공천으로 준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네. 거기 뭐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2022년 지방선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도 있었고 선거가 2번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총선은 사실은 강남 그다음에 좀 될 만한 데, 네. 경남, TK 영남. 이런 데 이런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그 전에 지방선거 때는 대부분 뭐 아마 될 만한 네.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데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밀린 사람들은 네. 다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도 보면 나중에 지금 어디 갔더라고요. 어디 네. 상임 감사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신기하게 떨어진 사람이 다 또 어떤 직책을 받긴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별 이의제기 안 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배려해 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권력에 느슨해지고 이러면 이런 분들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이제 기자들 전원만 나오는데 네. 본인 목소리 아까 얘기처럼 그 말이죠. 예, 네. 그게 중요하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갖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게 이제 예. 임기 4년 차, 임기 말. 그걸 레임덕이라는 네, 얘기하면서. 레임덕 예. 때 보통 큰 스캔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대형 스캔들이 대부분 임기 4년 차에 나오고 그렇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면 임기 4년 차에 파면 탄핵됐잖아요. 탄핵 파면된 이런 상황이 상황인데 커져가지고. 지금 절반이 안 됐어요, 임기가. 네, 네, 네. 임기가 절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청와대에서 그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네. 이것을 당무 개입으로 그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 직권남용 혐의로. 그거만.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공천 관련 얘기도 있지만 실제 지금 2년 그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네. 많은 국정에 이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건설업자든 누구든 하고 딱 들고 나와서 흔들면 네. 이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보여요. 지금 정치적으로 관심이 막 많아서 재보궐선거 있었죠. 지방선거 있었죠. 총선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천에 관련된 얘기들이 한두 가지 이렇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천 관련된 것도 예를 들면 지금 김대남 행정관이잖아요. 선임 네. 행정관이 선임 행정관. 용인갑의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해서 이제 본인이 안 되면서 그 과정에서 쭉 기자하고 했던 대화가 지금 나온 거 그 아닙니까? 내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또 그건 봤을 때 자기가 안 되니까 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든 이 두 분의 육성이나 문자나 이게 직접 나오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없다. 예, 그거 네. 관련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두 개예요. 제일 네. 먼저 하나는 공직.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공천 받느냐 안 받느냐.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선거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공직에 갈 여지가 남아 있느냐 안 남아 있느냐. 그 사실은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직은 좀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수 있지요. 그러니까 폭로가 나올 시점은 네. 권력 말기 가는 게 맞고 말기에 그다음에 이제 가고. 지지율이 10%대 떨어져서 누수 현상이 되면 될 텐데. 이 정권과 같이 가긴 어렵다고 그렇죠. 판단했을 네, 때 그때죠. 그럴 때 나올 것이다. 그 두 분이 짚어주셨는데 또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 관련해서 검찰 수사는 이미 2021년인가요? 20년 시작이 됐는데 그 무렵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종호 씨가 아마 일주일 사이에 36차례 이상 연락을 했다. 한 달에 한 40차례 정도. 이거를 지금 JTBC가 확인 보도를 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뭐 전화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호 씨가 관심을 가졌던 게 그 해피 해병인가요? 네. 그 카톡방 하면서 거기에서 멋쟁이 해병. 멋쟁이 해병인가요? 멋쟁이 해병? 그 카톡방에서 했다는 얘기. 예. 그다음에 여기저기 그 관여한 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VIP한테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 그리고 반드시 부탁을 하면 들어줄 만한 사이인 네. 것을 증명하는 게 나온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40여 차례 너무 많지 않나요? 그 무슨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뭐 말 나올 때문에 수 이렇게 있죠. 하는 거죠? 그 주가 조작 보면 네? 당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한 건데 당한 사람이 40번 통한다? 그거 조금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자, 뭐 또 그리고 2심에서 이거 방조범 전주 손모 씨는
또 유죄를 받았어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 물어봤다는 내용이 핵심적인 게 두 가지잖아요. 네. 지금 토로스 증권 계좌하고 블록딜. 근데 토로스 증권 계좌가 이제 증권사 이름인데 네. 그 계좌도 실제로 법원에서는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했고 네. 블록딜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지만 장외에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장외 거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 거래 시간에 하는 거는 사실은 물론 거기서도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만 네. 장외 거래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더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외 거래는 많이 하지 않고 물량 나온 걸 거의 다 받았으면 네. 거의 이제 서로 통모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라고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를 표현하니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당시에 아마 그 수사 내용이 핵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 그러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했는지, 예. 더군다나 이제 다른 사람 번호로 많이 왔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면은 본인 번호로 하면 될 텐데 네. 다른 사람 번호로 얘기했다는 얘기를 그럼 뭔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좀 기록에 남을 만한 걸 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정호 씨가 이 얘기를 수사기관에 그렇게 전화가 왔다. 네. 왜냐하면 굳이 먼저 얘기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했고 이런 거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의 어쨌든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게 문제 나중에 뭐 기소가 되거나 법정에서는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상황이 또 심각하다 이것도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뭐 제가 이분 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국정농단의 꼬리가 밟혔다. 이분을 정확히 털면 뭐가 나올 거다. 네, 네. 근데 정말 의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종호 씨. 네. 네. 이분이 키면이 될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이제껏은 뭐 본인이 허세 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조금 입장이 아니면 좀 변경이 생겼다, 변동이 생겼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종호 씨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얘기하고 네. 법정에서 얘기하는 다를 수가 있어요. 법정은 왜냐하면 기자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언제든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수사기관의 말들은 수사기관이 밝히지 않은 한은 안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내밀하고 은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법정에서 얘기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수사기관이 했다는 말은 이 얘기를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언제든지.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가졌었는데요. 별다른 성과도 없었다. 특히 독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독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걸 또 언론 플레이에서 독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게 국민들에게 다 보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독대가 없었잖아요. 네. 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거의 10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여당 대표가 네. 본인이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하면서 최혜병 제3자 특검 하겠다. 네.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의 말을 본인이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정치 생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을런지 의심이 자꾸 들어요. 이런 행위가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독대 요청도 그렇고 독대 요청을 또 보도하는 것도 언론 플레이 뭐 얘기가 나오고. 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예. 제가 보기에는 참 유치해요. 이거 뭐 유치하다. 초등학생들 같아. 뭐 단독 뭐 독대하기로 했는데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삐졌어. 안 할래. 이거잖아요. 서로. 예. 근데 지금 뭐 법무부 장관하고 지금 한나라당 대표고 한 분은 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한 분들인데 네.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되겠어요? 야 독대 그래 알아서 할게 하든지 하면 되죠. 다음에 할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뭘 그걸 왜 이 언론에 알려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그리고 뭐 이분은 또 한동훈 대표 그거 왜 알려주면 안 돼요? 예.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한 걸 또 언론에 알리고. 그래 할 뭐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죄송하니까 이번에는 조용히 가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게 참 이게 정치 초짜라는 것들이 너무 티가 난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어. 그러니까 더 아니 언론에 알려져서 보여줘요. 삐졌다 그러는데 예. 언론에 알렸다고 왜 삐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참 이렇게 정치를 못하나. 하나 다 그런 어떤 모습이다. 네, 참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마무리 좀 하기 전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좀 하고 예, 이슈합에서는 또
마무리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말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간단히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뭐 좀 지난번에 총선 때 좀 예. 잘못돼가지고 좀 조용히 있을 때 뭐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불러줘가지고 제가 좀 아침에 좀 잠이 많거든요. 못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 가서 되게 멀어요. 맞아요. 어딘지도 맨날 알고. 버스 타고 오는데 어쨌든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지금 뉴스토마토가 이제 핵심 한가운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저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전국에 모든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 지금 유튜브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그렇고 언론사로도 그렇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댓글을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2016년 국정농단에는 JTBC, 네. 2024년에는 뉴스토마토가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이걸 이끌지 않겠냐. 그런 아마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서 아마 좀 더 발전하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합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을근 또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50만 달성 기념으로 저희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좀 신청 좀 해주십시오.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QR코드로 신청을 하시거나 채팅창 또 커뮤니티 공지글에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불어 50만 기념 굿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영상 태그된 굿즈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 뉴스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키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요새 뉴스토마토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0만을 돌파했죠. 네, 50만도 55만입니다 지금은. 난리죠 지금. 네. 난리죠. 가장 위험한 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 토마토가 조만간 네. 터질 것 같다. 크래쉬가 될 것 같다. 이게 또 불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무서운 얘기가 들어요. 김 변호사님이 조만간 네. 지금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티켓 여러 개로 예약했던 전혀 얘기가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편도로만. 네. 이제 편도로. 토마토가 아니라 도마도가 된다. 도마도가 된다. 도망. 도마도가 된다. 네. 하여튼 뭐 보도는 아마 계속 될 걸로 네. 보이고요. 뭐 보도 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해야 되고 언론사는 확인이 됐다면 언론사는 보도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보도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반박할 의견이 있으면 그게 또 근거를 가지고서 반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추가 보도가 예. 있고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여론조사 최고 예.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명태균 씨도 뭐 여론조사를 본인이 좀 했다, 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론 조작이 이런 게 가능한가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죠. 가능하다. 가능하죠. 이것도 문제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네. 또 여론조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이어야 되고 매우 중요한 자리네요. 그러면 그럼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는 국가입니까? 왜?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일본과 다르게 대통령도 직접 선출을 하죠. 그러니까요. 직접 투표를 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사회 전반,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의 중요 의사결정이 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뭐 대통령.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금전적인 유혹 또는 또 자리에 대한 유혹. 아니 내가 잘 되면 가만히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첫 번째는 샘플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도록 응답자들 좀 선별해달라. 표집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이거는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부러 뭐 명단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경선 조사를 돌려달라. 그런 어떤 유혹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의도적으로 발생된다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조사가 된다. 그런 일이 실제 이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늘 언제나 말썽만 일으키고 성대모사도 비슷하지도 않은 걸로 웃기려고 드는 이상민. 1번. 그 다음에 늘 정직하고 늘 투명하고 우리 사회 모범과 표본이 되는 롤모델이 되는 2번. 박지훈 변호사. 아니 그럼 사람들이 다 2번으로 돌아가요. 저거는 부정 여론조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 여론조사를 막아주십시오. 배종찬은 사퇴하십시오.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입니다. 제가 또 하나만 딱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톤에 따라서도 자동응답 조사도 있습니다만 이 목소리 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톤도 중요하군요. 기하께서는 엄마가 좋습니까? 아빠가 좋습니까? 1번 엄마! 2번 아빠. 1번 엄마! 2번 아빠. 아니 전 엄마가 좋아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댓글에 다 1번 나와요 지금. 엄마.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전들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예. 실제 여론조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최고는 아닙니다. 여러 유혹을 받으면 저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일단 네, 아예 전화 안 받습니다. 경쟁업체를 안 받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반말하지 정신 차리세요.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본심이 나왔습니다. 반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리얼미터를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네. 박지훈 서울시장이다. 예를 들면 네. 아이 배 소장 좀 내가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네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이야 내 여론조사 좀 나 1위로 나오게 해주소. 좋게 해달라. 저는 전화 끊어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친할 수는 있지만 와, 아니 그만큼 무섭네. 친하다고 해서 조사를 조작해준다? 그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 지금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더 철저하고 더 양심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그렇죠. 주셨는데 김홍 전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 명태균 씨 자기 여론 뭐 얘기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홍준표 시장 등 많은 분들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이제 모른다고 봐요. 가깝잖아요. 아니 난 뭘 가까워 내가.
친하다면서요. 나는 물리적으로는 박지훈 변호사하고 가깝고. 저하고요? 여기 다 가깝지. 나는 모른다. 몰라요. 우리 와이프가 돌려보냈다니까. 내가 지금 이마도 아프고 제 응급실 뺑뺑이도 지금 20번이나 넘게 돌았는데 그래요. 아니, 또 깨질 뻔했네 지금도. 아유, 화나셨네요. 아니 나 이제 힘들다고 봐요. 예. 나이가 80인데 네. 추워도 내가 친한 사람이 없다고 봐요. 아, 친하다. 예. 명태도 잘 안 먹어 내. 명태조차도 안 드신다. 그렇다고 봐요. 예. 그렇게 따문해. 내가 정말 열받는다고 봐요. 내가 와이프 돌려보냈는데 당신이 오면 우리 개혁신당 망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는데 네. 내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듣긴 들었는데 약간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혀 갖고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나이 먹어봐 혀 꼬이지. 홍준표 시장하고는 친하신가요? 얘는 오늘부터 예.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가십니까? 아, 미국의 시장에서 정말 대구가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방문합니다. 캘리포니아 가시군요. 어? 캘리포니아. 아 그겁니까? 예, 그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좀 배웠다고 무시하.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좀 좋은 사람 다 되시오. 예. 참. 그거 참. 어쨌든 국제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잠시 있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마인드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 정치가. 네. 어리 꼴 사나운 저 당대표가 좀 그만하려면 알겠습니다. 화양연화를 겪을 때 우리는 해를 겪었어. 헬. 아니 보신 중국 지옥이었어. 하양연화밖에 가짜는 저런 친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당대표 배알이 없는 당입니까 우리가? 아하. 참 미국으로 가야겠어. 다녀오십시오. 같이 갑시다. 어차피 그 토마토 지금 위험해졌어요. 아니요. 그 샌프란시스코 같이 갑시다. 아니 저는 갈 생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제 뭐 긴급 여건 하루면 나와. 아유 저 여권 빨리 갑시다.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참. 예, 잘 다녀오십시오. 토마토 주스가 몸에 좋은데. 아, 이것도 예. 우리 소장님 확인 좀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여론에 개입했거나 그렇죠. 뭔가 이 조작 의혹이 명태균 씨 그 의혹이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공천 개입도 개입이지만 이것도 파장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예.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전에 그 최시중 씨. 최시중 씨 방통위원장. 기억나죠? 예. 그때 그 최시중 씨가 그 이전에 한국갤럽의 회장을 해요. 예, 그거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최시중 씨가 직접 개입됐다기보다는 네. 최시중 씨를 호가호위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중간에서도 이른바 이런 여론조사를 미끼로 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날 거예요. 아하,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예. 여론조사 자체일 수도 있지만 여론조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이 힘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쓸 수 있다. 힘을 쓸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일종의 브로커 네. 중간에서 거강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여론에 힘을 써서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누굴 공천을 줄 수 있다. 또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1위는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자동응답 조사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보기도 변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왜냐면 예. 1번만 계속 나오면 안 되니까 1번 윤석열, 2번 이재명, 3번 뭐 홍길동.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1번이 홍길동, 예. 2번은 누구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기가 밀고 있는 후보만 1번으로 나오게 만든다. 그럼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잘못된 여론조사다. 이 방법, 그게 이게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공천 개입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 주셨는데, 이 어제 저희가 보도한 거는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세비 절반을 이렇게 전달했다. 약속하고. 그렇죠. 야, 근데 이거 김영선 전 의원은 뭐 사기당한 거다. 뭐 이렇게 반박도 하고 있고요. 김영선 전 의원 반박도 참 고발 조치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서의 핵심이 지금 어떤 반박도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로부터는 나오고 있질 않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 뉴스토마토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되어 있지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보도된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고, 직접 했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데 역할을 했다. 힘을 썼다. 그랬다는 게 이제 지금 보도의 내용이잖아요.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건 무서운 내용이에요.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국민들이 세비 반으로 깎아라 이야기할 때도 안 깎던 사람들이 아니 이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은 해야 돼요. 이 보도에 따르면 보도예요. 그렇죠. 보도는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자기 국회의원 연봉의 절반을 이 명태균 씨한테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금으로.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정작 세비 절반을 누군가에게 세력가에게 주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는지. 이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엄중한 어떤 심사가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매간 매직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거예요. 뭐 얘기 한번 들어봐. 누군데? 어이구야, MB가 나왔네요. 뭐 돈 주는 거 같다 그래. 돈 얘기하시면 나오십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좋죠. 내도 줘라 좀. 내가 얼마 전에 저기 경북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어요. 지도자가 뭐 할 때는 반대하면 안 돼요. 전부 내 4대가 하는데도 다 반대했잖아. 네, 했잖아 근데. 별로 좋지 않아. 결과가 좋은 거라고 봐요. 다 반대 이렇게 반대하면 안 돼. 반대한 게 아니고요. 다 돈으로 해결해. 돈 주세요 돈. 돈 좋은 거야. 왜 그 반만 줬어 왜? 다 줘야지 다. 아유, 뭐 다 줘요. 아유, 제가 화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최시중이나 니가. 네, 아까 최시중 얘기를 하시길래. 시중을 잘 듣네. MB 대통령. 아니 이게 실제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그 보셨을 거예요. 그 취재해서 하여튼 기사를 썼나요? 거기에도 보면은 6,200만 원. 6,200만 원이면 대체로 1년 연봉이 1억 4천이니까 절반 정도가 같다. 1억 맞나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같다. 이렇게. 저희 보도는 9,600 정도. 9,600이니까 더 많네요. 2억 정도의 이제 그러네요. 절반 정도. 그러니까 세비 2억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누구 회계 책임자냐면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은 선거 비용 사용한 거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그 사람한테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내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고발했죠, 그죠? 고발했죠, 그죠?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회계 책임자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거 무덤을 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다, 지무덤 판 거다. 자, 그 이유가 왠지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세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세금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도 알아요. 이렇게 법소송을 하더라도 회계 관련된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거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100%입니다. 100%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 그래? 땡큐. 이거 자료 다 가지고 있다. 다 내뿜으면 그만이에요. 근거 자료를 다 내버리면은 그만이에요. 이건 빼박캔트예요. 그런 뉘앙스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찬호 논설위원이 6,200만 원을 이야기했던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9천 얼마를 이야기했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텔레그램을 받았다 어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돈이다. 돈 거래가 핵심이에요. 본질은 제일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로만 이야기한 거는 법적인 처벌과는 무관한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핵심은 돈이에요. 돈이 가면 이거는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좀 더 확인된다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국 대표님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셨네요. 네. 우리 조국 대표님은 저기 정청래 의원도 사진 찍고 그러던데. 요즘 그렇죠. 두 분 본회의장에서 보이질 않으니까. 뭐 의미가 별다른 저희가 다른 얘기하시 또 호남에 가 계시잖아요. 별다른 저희가 있는 말은 아니다. 저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사과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군수 민수라고 제가 SNS 적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군수 민수? 예. 군을 지키려면 민을 모르겠습니다. 예. 로스쿨 어떻게 나왔죠? 로스쿨 아니에요, 저 사법. 아 그래, 네. 그렇습니까? 네. 임금은 배고 네. 백성은 몰이다 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백성이 임금을 뜻하고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가라앉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그널이고 시그널이다. 신호. 다시 얘기하지만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지만 반대로도 심판할 수 있다. 아하.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아우, 예. 네. 이 정권이 정말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판결 저기 구형됐더라고요. 징역 2년. 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왜 안 나오시죠?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다시 나오시겠죠. 너무합니다. 네. 억수로 실망입니다. 치아라마. 고마 치아프라마. 저분 혁신당 소속인가요? 아니에요. 자, 화제를 좀 돌려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는 만찬 해동 어떻게 보십니까? 독대 얘기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결국 독배다. 아, 독배다? 독대가 아니라 좀 독배다. 아, 독배다. 독이든 왜 잔이다. 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왜 만났어? 왜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핵심은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정답은 지지층이나 적어도 이제 국민들은 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걸 떠나서 당연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만나서 지금 산적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의정 갈등도 있죠. 또 최상병 특검도 할 게 있죠. 많아요,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도 있죠. 네. 지금 이 공천 개입 현안도 있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경제 문제, 지금 미국 금리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야기할 게. 그럼 뭐 개혁도 있을 테고 여소야 대전국이고. 그런데 독대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만나서 문제 해결이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나서 사진 찍고 주먹 치고 그게 뭐예요? 화이팅. 이건 굳이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안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미 만났잖아요. 삼겹살 해동. 삼겹살 먹었잖아요. 예. 또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도되는 건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먹방이에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 이거 보세요. 아이고 대통령. 요즘에 그 정말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십니까? 예, 이거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저희는 만찬에서부터 메뉴 통일을 해서 고기로 딱 메뉴 정했습니다. 아, 소고기, 돼지고기. 그렇죠.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딱 준비했습니다. 이 메뉴 통일 심각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회식 자리에서 이거 싸웁니다 이건. 뭐 싸우니까.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고기를 딱 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대표가 이제 이거 술을 못하니까 술 안. 오미자차로 이거는 오미자로. 어떻게든 이제 이원집 정부제로 이제 오미자. 이제 분열을 한 거지 이거는 타협을 본 거예요 이거는 의원 내각제로 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그 강아지 토리. 근데 질문이 있는데 네. 고기를 드실 때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면 좋지 않습니까? 토마토가 아니 이게 왜냐면 구운 토마토와 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토마토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이코펜 이거 좋아하시는 거지 이거. 저 가만 보니까 그 이경재 원장님 닮았네 이거. 신빙성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소고기가 맛있지 이거. 참. 이경재 원장님 한의원. 저하고 비슷해요 나이가.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잘 아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독대도 못하고 또 독대를 안 했다고 보도되고 독대하는 게 뭐 문제냐 그러고 또 끝나고 나오면서 재독대 요구도 하고. 그렇죠. 이 만찬 자체에 보이는 거는 고기하고 독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독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유, 참.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지율에 오히려 역효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낮은데 근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든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다고 했을 때부터 이건 우려를 했던 거잖아요. 네. 임기가 이렇게나 남아있는데 빨리 등장해버리면 아니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도 권력 누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힘을 또 안 실어주면 힘을 안 실어준다고 난리법석이 날 테고 이 문제를 예상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어화둥둥이 안 될 수밖에 없냐면 결과적으로는 책임이잖아요. 책임. 체병. 여기서 이미 엇갈려 버렸어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예.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지금 이제 20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들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 관계를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20년 그렇게 끈끈했는데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지난 20년 동안에도 그렇게 막 이제 이 정말 소통을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니라 뭔가 이제 건이 있을 때, 수사 건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작동을 했을 뿐이지. 사실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라든지 어떤 이 입장을 보면은 엄연하게 다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이 보여진다라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감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대통령이 감기가 제가 좀 있는 대통령께 것 같습니까? 감기를 아하. 어떠신지 걱정드렸습니다. 걱정하셨어?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라떼를 아이스로 드셨습니다. 아이스로. 네. 그리고 제가 재차 독대를 제안드렸는데 씹혔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제안드릴 거고요. 계속 독대를 하십니까? 저하고 독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독대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재차 다시 요청 드릴 예정이고요. 아, 독대 다시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된다.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유난 갈등이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책임, 이번에 마지막에 독이다. 책임도. 아니 왜 들어보시 김기현 대표.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죠. 울산의 김기현이에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분하게 얘기해야지. 자기 대권에 나가려고 당을 분열을 일으키고 정권을 획책하 내부 분열을 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당에 구심점이 없어서 당내의 단합을 흐릿하게 하고 국민들께 미래 비전 제시를 못해가지고 이게 정말 야당이 질질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거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정말 김기현 당대표가 여기서만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대통령이 체코에 나가가지고 파벨 대통령과 만나서 열심히 이런 것도 다 지금 까먹었잖아요. 다 사람들 이러면 안 되죠.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대표할 때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대표할 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두 만나줬잖아요. 번째는 김기현 대표한테 궁금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울산 땅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왜 자꾸 왜 물어요? 그건 정말 자꾸 그렇게 물은 치사 팬티예요. 갈 거예요. 김기현 대표님 파이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김기현 대표께도 토마토 주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안철수 안 보고 갈 뻔했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네.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사람의 말을 두 번 무시하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무시무시해집니다. 아, 참. 좀 심하다. 그렇습니까? 좀 잘 준비해 오십시오, 대표님. 이게 뭡니까? 어쨌든 저희 무시합니까? 민심을 거스르면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떠나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당신을 떠난다. All leave you. Leave you.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시간은 없는데 우리 박지원 변호사 빨리 가야 돼. 한 가지 질문. 그래서 저는 우리 안 의원께서 의원직을 걸고 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라. 최상병 특검이나 머리가 산 같은데 이걸로 딱 산을 두 개의 산을 자르면 5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뭐죠? 두산 베어스.
이건 좀 재밌었네요. 재밌네. 야, 두산. 예. 야, 머리 상관 두산 재밌네. 베어스. 두산 베어스. 그거 좀 괜찮네요. 그럼 뿌듯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배민 유쾌하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제공이 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회원 가입 방법은 유튜브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뉴스토마토 구독자 50만 돌파. 우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정말 좋은 매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자 100만 될 때까지 뉴스토마토 화이팅!